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되었고 결혼한 지는 3년 차, 뱃속의 아이는 24주 된 임산부입니다. 결혼하고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지만요. 임신 안 된다고 엄청 구박했던 시할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무당 할머니가 사이다 날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정말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할 웃지 못할 사연이 있어요. 시할머니가 그 덕분에 지금은 제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되게 눈치 보고 사신답니다. 궁금해 하실 법한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제 나이 29살 12월 달에 20대 막차 타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시댁이랑 친정 재정 상황도 비슷하고 양가 부모님들 직업도 우연찮게 다 교사이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공통점이 많은 서로와 또 양가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으로 행복하게 이어졌네요. 다만 저희 친정은 외가, 친가, 조부모님들이 다 따로 사시는데 시댁은 시할머니를 거의 반 모시고 사시더라고요. 반 모신다는 뜻은 시할머니 댁은 시골에 따로 있는데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아파트인 시댁에 와 계세요. 1년 중에 반 이상 시부모님 댁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 인사 드릴 때와 상견례 때도 시할머니가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부터 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 승한이보다 2살이나 많다고? 내년에 30이 되는겨?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애도 잘 안 들어서는 법이야. 라고 하시길래 시부모님께서 아니다. 40 넘어서까지 애 낳는 사람들 많고 요즘은 의료 기술도 좋아서 노산도 건강하게 아이 낳는다. 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해주셨네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저 배려도 잘해주시고 웃음도 많으세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아무래도 연세 때문인지 고리타분한 면이 많으시고 특유의 고집도 굉장히 세세요. 본인 생각이 찰떡같이 맞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시할머니도 그런 성격이시고 그 때문에 시집살이 당한 시어머니가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결혼 후 근 30년을 시할머니랑 반합가 상태인데도 겸허히 받아들이시며 불평 불만 않고 오실 때마다 잘 모시고요. 그러시면서도 저한테는 귀한 며느리, 아까운 며느리라 하시며 일도 잘 안 시키려고 하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 좋아서 더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챙겨드리고 그러지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저는 시어머니랑 정이 많이 쌓인 상태이고 어머님도 저를 딸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시할머니가 저를 나이로 구박하시는 게 어머님도 더는 못 참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많이 감싸주시고 어쩔 때는 화까지 내셨어요. 어머님, 우리 지연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만 말씀하세요. 귀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감사할 일이고 안 생기면 또 어때요?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집도 많대요.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요즘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애를 안 낳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 근본도 도리도 없는 것들을 우리 손자한테 빗대어 얘기해. 나는 무조건 증손자 볼 거다. 그렇게 시할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대놓고 저한테 빨리 임신하라고 닥달을 하셨죠. 내일 모레 90이라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증손자 안겨달라 하시면서요. 그게 제가 결혼한 목적이자 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야기라고 해도 쉽게 흘려듣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요즘 시대에 나이 30 정도면 어린 편에 축하는 데다
제 주변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시할머님 세대에서나 나이 30이 40 취급 받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 가지고 자꾸 그러시고 저를 증손자 낳을 도구로만 여기시니 저도 날이 갈수록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 계신다고 할 때는 시댁도 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냥 저더러 안 내려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괜히 죄송해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신혼 6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할머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할머님 올라와 계세요? 지난달에 내려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게, 당분간 또 와 계신다고 하시네. 어머님이 어쩐지 난감해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시할머니께서 전화기를 바꿔달라 하시더라고요. 손부야, 나다, 할미. 내가 그냥 이제 아들네 들어와 살기로 했다. 증손자 볼 때까지 안 내려간다고 했어. 할머님, 안녕하셨어요? 아, 제가 아기 낳을 때까지요? 그래, 나 여기 살면서 네 시험에 엄청 괴롭힐 거다. 왜 증손자 안 안겨주냐고 아침 저녁으로 시집살이 좀 시켜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니네 결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지 않니? 그런데 왜 여태 소식이 없어? 그 봐라, 네 나이가 많아서 빨리 애가 안 들어서는 거잖냐. 내가 그렇잖아도 너 한약 지어주려고 했더니 네 시험애가 기겁을 하고 말리더라. 너나 네 시험이나 똑같아. 빨리 애 가질 생각을 안 하고 허송 세월이나 보내고 앉아있으니 내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 시할머니는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타박하며 제가 아기를 가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가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님, 저 아직 건강하고요. 산부인과 갔는데 호르몬이나 자궁 상태도 다 평균 나이보다 적대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기가 올 때가 되면 어련히 오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시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뭐야? 요즘 애들 아주 드세고 되바라졌다더니 시댁 어르신한테 아주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다 하는구나. 어른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 말 않고 네 하는 거다. 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쳤다냐? 평소에는 그냥 별 대답 안 하고 웃으며 순종했지만 시할머니의 그런 무대뽀에 저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좀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 죽네, 나 쓰러지네 하면서 시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손주 며느리가 대들었다면서요. 제가 뭔 말이나 했으면 몰라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중간에서 고생하셨죠. 뒤로 넘어가신 시할머니 달래드리느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시할머님도 내려가셨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할머니 아직 눈도 좋으시고 귀도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카톡까진 못하더라도 전화는 어렵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출근해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회의실에 들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난감해 죽겠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이건 필시 태몽이다. 속 울렁거리지 않아? 테스트긴지 뭐시긴지 오줌으로 검사하는 거 해봤어? 라며 제 몸 상태 체크를 하시거나 너 어젯밤에 우리 손자랑 사랑했냐? 매일매일 거르지 말고 해. 라며 낯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랑한테 화풀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정말 신혼 초에 힘들었네요. 그래서일까? 처음으로 생리불순도 겪게 됐어요. 참 건강하던 저인데
월경을 거르게 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일을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업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생각에 시할머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 임신을 바란다면 손주 며느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든가. 닥달하면 없던 아이가 뿅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신랑이랑도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시댁 가는 것도 싫어지니 자연스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까지 뽑아들고 울면서 난리친 적이 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요. 시부모님께서도 그 사실 알고 시할머니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증손자 타령해서 손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될 판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정신 차리신 듯 한동안은 전화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억울하다 하시며 막 우셨다네요. 자기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응당 애를 가지는 게 맞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할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증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리 잘못된 거냐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힘들어서 제 앞에서 우시기도 했고요. 그런 시댁 상황 보니 참 답이 없더라고요. 저 때문에 시집살이 당하며 고생하실 시어머니가 눈에 아른거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기 원했어요. 어차피 애 낳을 거 빨리 낳고 싶단 생각이 들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리적으로 저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았다가 증손자 지독하게 사랑하실 시할머니한테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댁 왕래를 줄인다고 해도 명절에는 가야 하니까 시할머니를 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시부모님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으셔도 제 얼굴만 보면 갑자기 복장이 터지시는 듯 어김없이 증손자 타령을 하며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증손자를 봐도 벌써 봤을 건데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다. 너 때문에 지금 네 시애미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 시애미가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끔찍해서 너 구박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구박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시할머니의 눈빛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고 저는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때 되면 어련히 생기겠죠.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주시니까 더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늙어서 임신 안 되는 여자 말고 어리고 싱싱한 여자 찾아서 손자 재혼시키세요. 그 편이 낫겠네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며 시할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액션을 취하시고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할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시할머니는 그렇게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나 죽는다 어쩐다 하셨네요. 명절에 그런 난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할머니는 더 바짝 독이 오르셨는지 작은 아버님 앞세워 저희 신혼집에도 막무가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야근할 때라 아무리 집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으니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달라 소리치시더군요. 솔직히 정말 알려드리기 싫었는데 내일 모레 아흔인 어르신을 세워두고 기싸움 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그냥 알려드렸네요. 부랴부랴 일 마무리하고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 시할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이상한 명주 실 같은 것과 부적 같은 걸 저에게 던져주시며 이거 항시 착용하고 있거라. 그래야 증손자가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더러 막걸리 사으라고 시키신 후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저희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남편만 무지하게 잡았네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 고생하고 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두어 번 불시에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작은 아버님이나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고집 대단하시잖아요. 정말이지 대통령이 온데도 시할머니 성격은 막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시할머니도 꼼짝 못하는 분이 있긴 했죠. 그건 바로 무당인데요. 시할머니는 아주 예전부터 점집에 자주 다니셨어요. 가족들 일 안 풀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동네 병원 다니듯 가시는 곳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단골 무속인께서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안 가셨는데 시할머니는 그게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집 찾아 여기저기 다니시더니 한 군데 찾아내셨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오라고 하시길래 어디냐고 물으니 시할머니께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집이야. 너 데리고 오라더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곳 무서워서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앓는 소리를 하시며 당신 소원이니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시부모님 두 분까지 같이 오신다 하더군요. 시할머니가 또 저한테 뭔 소리 하실지 모르니까요. 미안한 마음에 오신다길래 저도 별수 없이 남편이랑 그 무당집 가기로 했네요. 차를 한 2시간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게 보였어요. 저희 친정은 종교가 있어 무속 신앙을 믿지도 않고 저도 겁이 많아 재미삼아 사주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은근히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죠. 시할머니가 울분을 털어놓듯이 무속인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애가 안 들어섭니다.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내가 증손자를 못 보내요. 그런데 둘 다 병원에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요? 나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에 무속인 분도 약간 답답한 듯이 원래 임신이라는 게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면서 기다리면 응답이 올 거라고 하시는데도 시할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내가 결혼 전에 제 사주를 몰래 봤는데 애가 안 들어설 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는 뭔가 운이 막힌 거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내가 돈을 좀 써서라도 오늘 선생님께 좀 풀어달라고 하려고요. 쟤 때문에 대 끊길까봐 내가 아주 두렵거든. 성격도 어찌나 되바라지고 드센지 나한테 말 한마디 안 지려고 들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또 하냐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별 소용 없었고요. 무속인 분이 그 얘기 다 듣고 그럼 이제 뜻을 좀 풀어보겠다 하시며 눈을 감으시더군요. 시할머니는 경건하게 기다리고 계셨고요. 조용하던 찰나 갑자기 벼락 같은 목소리로 그 무속인 분이 소리치셨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 말에 시할머니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으스대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 얘 말고 너 때문이라고? 예? 무속인 분이 가리킨 건 제가 아니라 시할머니였죠. 할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듯 입만 쩍 벌리고 계셨고 무속인 분은 소리를 버럭 치시며 다 순서가 있거늘 가야 할 사람이 안 가고 길을 떡하니 막고 있으니 불쌍한 애기가 길을 헤매고 있구나. 그 말에 일동 모두 정적이 흘렀고 제 남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지 못하고 피식거렸습니다. 할머니, 그것 보세요. 제 와이프 탓 아니라니까요. 제 남편이 철없이 한 소리 하자 시할머니 표정이 본 적 없이 불그락 푸르락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무속인분은 그러셨습니다. 제 시할머니 명줄이 너무 길어서 증손자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저랑 제 남편과의 부부간 금술은 나무랄 데가 없고 자식 운도 있는데 지금 순서를 기다리느라 아직 이 세상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가족들은 그 바구니가 꽉 차 있고 한 명이 나가야 그 길로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할머니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기 보고 싶으면 손주 며느리를 최대한 보지 말고 운이 좋아 시할머니 살아생전 증손자가 생겨 태어나더라도 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자주 보면 볼수록 증손자한테 안 좋을 거라 하면서요. 그 얘기 듣고 시할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 뒤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100만 원짜리 부적을 하나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상하신 시할머니는 생각해 본다고 하고 그냥 나오셨고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시부모님 차에 말없이 타시는 시할머니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부부 차 타고 저희 신혼집 가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댁 가겠다 하시길래 조금 어안이 벙벙했죠. 저희도 시댁 따라간다고 했더니 시할머니가 웬일로 오지 말라 하시대요. 창피한 건지 무안한 건진 몰라도 그냥 됐다 하시며 저희 알아서 식사하고 주말 잘 보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시댁에 가시자마자 사흘 밤낮을 꼬박 앓으셨대요. 무당분으로부터 자식들 앞에서 망신 제대로 당했다 싶으셨는지 많이 서러워 하셨다고 들었네요. 당신이 가야 하는데 못 가서 그 바라던 애를 못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아이가 안 생기는 모든 원인이 손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갖은 구박을 다 하셨는데 반전이 생겼으니 할 말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아버님 불러서 모든 짐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별일 없으면 안 올 거라며 그냥 시골 본가에 계시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드디어 해방된 거죠.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시며 저더러 그간 고생했다고 이제 시할머니가 임신 얘기로 스트레스 줄 일 없을 거라고 하시며 그동안 막는다고 막았지만 못 지켜줘 미안했다고 진심 다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안쓰럽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시할머니 내려가시며 핸드폰에 제 번호도 지우셨다더군요. 그렇게 전화 한 통 없이 잔소리도 안 들으니 제 일상이 확 피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 세상도 환히 보이고요. 남편이랑도 사이 좋아져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네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갑자기 찾아온 아이라 너무 놀랐죠. 시부모님 그 소식 듣고 뛸 듯이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셨고 전화로 시할머니께 알려드렸더니 만세 삼창을 외치시더군요. 그러더니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며 저더러 어디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회사도 관둬라. 내가 용돈 보내주겠다. 다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신했으니 이제야 손자 며느리 대우를 해주시나 싶어 씁쓸하긴 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이해해야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희가 시할머니 계시는 곳으로 인사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 하시군. 또 시댁으로 올라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진 몰라도요. 나중에 증손자 태어나면 그때 아기나 한번 보겠다 하시며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데 어쩐지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속 깊이 있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해요. 만약 제가 아기를 낳으면
시할머니가 엄청 집착하고 아예 저희 집에 합가해 살겠다 하실까봐 겁먹었는데 무속인 말씀 하나로 정리가 싹 된 것 같아서요. 참,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래요.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은 딸을 원했는데 시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여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게 맘고생하게 해서 미안했다며 차 바꾸라고 용돈도 크게 해주셨고요. 그치만 무당 말씀이 내내 마음에 걸리시는 건지 앞으로 욕심 안 부리고 손자네 잘 안 보고 살 거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뱃속의 아기 천사 잘 키우며 양가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살게요. 손주 타령했던 시할머니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뱃속의 아이는 엄마가 미워하는 사람 닮아 나온다고 하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챙겨 드려야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하려던 남자와 파혼한 지 이제 3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제 인생 말아 먹을 뻔했는데 저를 지옥 입구에서 구해준 전 남친 여동생에게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고요. 제겐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가 있었습니다. 광역시에서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고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능력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구청 다니는 공무원이고 업무상 자주 마주치는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말 속물 같지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유명 남자 연예인 권모 씨 닮은 외모에 학원 강사라 그런지 말도 정말 잘하고 자기 관리도 어찌나 잘하는지 적당한 근육에 몸에선 항상 향기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쉬하니 저도 모르게 홀랑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참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보통의 연인들처럼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1년 정도 만나가자 제 나이도 곧 30이 되어 가던 터라 남자 쪽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그 사람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싹싹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능력 있는 학원 강사라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월 8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기 인생에 확신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강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5억 정도 자산을 모은 후에 동남아 유학 사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거의 10년 전부터 동남아 현지에 가서 열심히 정보 구하고 지금도 2, 3개월에 한 번씩 동남아에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난 자신 있어. 동남아에 아는 인맥도 많고 이 분야에서 내 정보 금보다 귀하거든. 지금도 날 신뢰하는 학부모님이 많아서 사업체 차리기만 하면 성공이야. 서울에 가서 자리만 잡으면 돼. 자기야, 공무원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때려치고 나한테 기대도 돼. 나 정말 자신 있어. 나만 믿어. 말만으로도 저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던 그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랜 공무원 시험 끝에 합격하여 인생을 다 이뤘다 만족한 저로서는 그런 남자의 야망적이고 건설적인 인생관이 참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눈물이 많이 없는 저인데 감동해서 펑펑 울었네요. 저희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당시 예비신랑은 결혼 준비와 신혼집에 1억 2천 정도 넣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공무원 합격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 데다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진 못한다고 해서 제 쪽에서는 5천만 원 들고 가는 게 다였어요. 천만다행으로
예비 시댁에서도 괜찮다면서 몸만 오라고 하셨다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자기 이야기만 듣고 이미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라 하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개방적이고 좋으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시집살이 시킬 일 절대 없을 거야. 그 말 들으니 너무 감사했고 예비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빨리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이미 예비 신랑이 두어 번 식사하러 왔었고 프로포즈 한 이후로 정식으로 인사를 한 번 하러 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으로 합격점 주셨고요. 집안도 무난하고 외모 단정해 직업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데다 성실하고 저에게 잘해주기까지 하니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저만 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예비 시댁에서 사업하느라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 표정이 갑자기 구겨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시선의 끝을 쫓아가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 하며 저를 강제로 다른 데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강제적인 액션에 저는 너무 당황했네요. 그래서 누구냐고 다시 물으니 한숨을 쉬며 여동생인데 사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더군요. 하긴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분가해서 따로 산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인데 적어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못 볼 것 본 것 마냥 인상부터 찌푸리니 예비 신랑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할 사이이니 제 예비 신우가 될 사람이잖아요. 가서 인사라도 하자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며 저를 확 잡아 끌더군요. 그 바람에 예비 신랑이랑 가볍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왜 강제로 잡아당기기까지 하냐고요. 그랬더니 내 동생 또라이야. 네가 말 썩는 것도 싫어서 그래. 전현, 아니 쟤 허언도 심하고 입만 열면 구라가 줄줄 나와. 신우 될 사람이라고 해서 잘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래. 라고 하며 해명하더군요. 저희를 어느새 예비 신우는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비 신랑은 급하게 저를 차에 태운 뒤 본인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담배 한 대 피우고 타겠다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표현 못할 착잡함에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예비 신우가 문 밖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려고 하자 예비 신우가 고개를 젓더니 창문만 내리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저 김승현 여동생이에요. 여기 제 전화번호로 전화 한 번만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목격한 예비 신랑이 뭐라 욕을 하며 뛰어오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그거 보고 바로 자리를 옮겨 자취를 감추었고요. 예비 신랑이 씩씩대며 전 연이 뭐라고 했냐며 흥분하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알던 예비 신랑의 모습과 이질감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예비 신우가 준 명함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기 여동생이라면서 인사하고 갔어. 그래? 뭐 명함 같은 거 준 거 없지? 그냥 인사만 했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쟤는 왜 자꾸 저러나 싶어. 만나봤자 이상한 소리나 할 테니까 쟤 신경도 쓰지 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동생이잖아. 자기 내가 아는 승현 씨 맞아? 여동생이랑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웠길래 그렇게 욕까지 하는데. 미안해. 내가 피해를 많이 봐서 그래. 아무튼 쟤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래서 연 끊고 사는 거야. 너한테 도움될 사람 아니야. 나랑 결혼해도 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며 예비 신랑은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솔직히 집집마다 가정사 없는 집 없고 별의별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우가 사고를 많이 친 애물단지 정도 되나 보다 싶었어요. 성실하고 자상한 제 예비 신랑이
욕까지 하며 경계할 사람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지났고 예비 신호에 대한 미스테리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찝찝함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예비 신랑도 저에게 더욱 살뜰하게 자라면서 차츰 잊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 드디어 시간이 났다며 식사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날짜가 잡혔고 그날을 위해 앙금 케이크도 손수 만들고 단정한 원피스도 사는 등 정성을 다해 예비 시댁 만날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날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가의 2층짜리 집이었어요. 2층은 다른 사람 세주고 예비 시댁은 1층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예비 신랑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저를 손님 대접해 주신다고 음식도 많이 해주셨고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는 듯이 내내 웃음 지어주시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했죠. 식사 다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어른 같지 않아서 제가 당황해 하는데 밖에서 할머니 나왔어 문 열어줘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윗집 애기야. 가끔 이렇게 집이 헷갈리는지 문을 잘못 두드리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잠시 뒤 아이가 올라갔는지 소리가 없어졌죠. 저는 웃으며 잘해주셨나 봐요. 아이가 어머님께 할머니라고 하네요. 라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다과까지 하고 가겠다 인사드리고 집을 나섰고 예비 신랑이 집에 들어가서 뭐 좀 가지고 온다고 저를 잠시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전화 왜 안 주셨어요? 제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몇 주 전 만난 예비 신우였습니다. 제가 뭐라 한마디 하려 하자 예비 신우가 주변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듯이 제 입에 손가락을 대더니 핸드폰 좀 빨리 줘보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줬더니 거기다 자기 핸드폰 번호를 찍고 통화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꼭 받아요. 그쪽 인생 망하기 싫으면. 이라고 한마디 하더니 또 호련히 사라지더군요. 뒤늦게 예비 신랑이 나왔지만 어쩐지 예비 신호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어머니 너무 유쾌하시고 좋으시다.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라고 예비 신랑한테 말을 걸었죠. 어쩐지 소름이 오소소 돋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그렇게 예비 신랑 동네에서 빠져나왔네요. 예비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며칠을 망설이던 와중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집 인사 갔죠? 정말 결혼할 거예요? 네? 네. 저 승현 씨 많이 사랑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인생 망쳐요. 네? 아니 저번에도 인생 망할 거다 어쩐다 하시더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빠 애만 둘이에요. 윗집에 사는 그 아이가 우리 오빠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동남아에 있어요. 23살 때 낳은 애라서 지금은 10살이 훌쩍 넘었고요. 두 아들 다 엄마가 달라요. 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예비 신우의 말에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고 멍해지더라고요. 제 말 못 믿으시겠죠? 오빠가 그러죠. 제가 하는 말 다 뻥이라고. 혹시 정신 아프단 얘기는 안 했어요? 그쪽 전에 만나던 여자한테는 저 정신적으로 아픈 애라고 했다던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해요. 애들도 오빠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 법적으론 총각이죠.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빠잖아요. 하는 짓이 너무 못 같아서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그렇게 예비 신우는 자기 말 안 믿으면 제 인생이 고달파질 거라며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 말 안 믿고 그대로 자기 오빠랑 결혼하려다가 제대로 당하고 힘들어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그 말에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 예비 신우는 고작 2번 잠깐 본 사이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예비 신랑은 1년 반이나 서로 정과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예비 신우 말을 믿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다 예비 신랑이 저에게 미리 귀뜸해 주었던 예비 신우에 대한 말이 떠올라 쉽사리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갈팡질팡 혼란스러워하는 걸 꿰뚫어 보듯 예비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천사 베이커리에 가보세요. 거기 알바하는 여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김승현 아냐고. 아마 무지 당황할 겁니다. 자기 아들 친아빠니까요. 네? 그러면 그 여자가 승현 씨 전부인, 아니, 승현 씨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럼 승현 씨 집 2층에 그 아이가 산다던데 그 여자가... 맞아요. 2층에 그 여자랑 아이 같이 살아요. 1층에는 우리 엄마랑 아빠 살고요. 우리 엄마가 그 집에 그 여자하고 아이 살게 들여보내준 거예요. 미혼모라 오갈 데 없다고요. 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죠? 정말 제가 또라이 같죠? 제 말 믿어서 손해보고 안 보고는 그쪽 판단에 달렸어요.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애까지 덜컥 낳으면 더 끝내기 힘들 거고.